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보니까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 전기차에 ICCU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ICCU가 뭔지 설명도 많이 돼 있지만 저가 어차피 공대 채널이니까 이게 뭔지 설명도 드리고 이게 왜 생겼는지 현대자동차에서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좀 풀어드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뭐 다른 채널 보니까 2021년부터 문제가 동호회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야,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아이오닉이 이게 2021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2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콜이 나왔다고 하는데 리콜이 아니고 캠페인, 지금은 ODI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원본을 가지고 와서 봤어요. 원본을 보니까 ODI에서 30개의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30개의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고 아직 충돌이나 추측되는 사고 사망자는 아직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사고 사망자 나오면 큰일 납니다. 배상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요. 아무튼간 지금 30건의 문제들이 제기가 된 거예요. 야, 차가 가다가 뻥 소리가 나고 차가 멈춰.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 뻥 소리가 나는데, 그죠? 이런 문제 제기가 미국에 되니까 한국에서도 부랴부랴 지금 난리가 난 거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 워낙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면 한국에서도 움직이죠.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잘 이게 현대자동차가 몬토브랑 이게 해가지고 잘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자국 업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만은 없지 않지 않은 게 한국의 현실이긴 하죠. 사실은. 아무튼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이 편지는 잘 읽어보시면은 미국의 현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현대 아메리카에다가 보낸 편지죠. 6월 28일 날 보냈네요. 야, 미국에서 지금 30개 그게 왔고 보니까 ICCU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사 좀 해봐. 그리고 이거 누가 조사해? 현대 너네가 조사해 라고 했는데 여기 겁나는 편지인데 이게 되게 겁나는 편지인데 이게 왜 겁나냐? 잘 보세요. 현대, 여기서 현대라고 지칭하면 하고선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십시오. 현대라고 지칭하면 빠져나갈 생각 말어. 이건 현대라고 지칭하면 외국에 있는 모 회사를 포함해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을 다 통틀어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시험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사람들, 딜러들, 플리트들, 모든 사람들 다 그 협력 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현대 너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문제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한국에서 이렇게 나면, 야, 이거는, 모비스 너네 잘못이야. 너네 잘못이야. 그러면은, 모비스는, 야, 그 모비스 잘못이 아니고,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한 쟤네들 2차 밴드. 2차, 우리는 하란 대로 한 건데요? 3차 쟤네 부품의 문제. 그런 말 안 통한다, 이거죠. 현대 니네가 책임지고, 시험하고, 평가하고, 디자인하고,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니네 거야. 니네가 너네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갖고 와.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봉쇄하는 겁니다. 겁나 무섭죠? 여기서 이제 ICCU, 통합 충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티드, 차징 무슨 유닛이에요? 아무튼간, 영어로 어렵게 써놨죠?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판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자동차, ICCU가 뭔가, 여기서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뭔가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죠. 전기차에는 오늘 그림 잘 그려진다. 그죠? 전기차에는 큰 배터리가 들어가죠. 이 배터리로 다 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막 400V, 800V 막 요즘에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고압 배터리다 보니까 이걸로는 뭘 못하냐? 여기에 들어가는 전구를 켤 수가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작동할 수가 없고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를 작동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12V 배터리에 아직 물려 있어요. 납축이라고 하는 그 12V 배터리에 아직 물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400V, 12V를 옛날에 12V를 누가 충전해줘요? 아이오닉 그렸습니다. 이님 딱 보면 아시네요. 이 12V를 옛날에 충전 누가 해줍니까? 여기에 엔진에서 물려서 돌아가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알터네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발전기. 알터네이터라는 것이 요걸 늘 충전해줬어. 엔진이 돌아가면서. 근데 엔진이 없어졌죠? 엔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충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충전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를 충전시켜주기 위해서
충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LDC니 이게 LDC인가 그럴 거예요. 로우 DC 차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변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 끝. 이거 쉽죠? 쉬워. 쉽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얘를 충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얘를 충전해줘야 되니까 밖에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밖에 전기 들어오는 거 들어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110V가 꽂죠, 여러분들. 110V 꽂든지 220V를 꽂든지 아니면 요즘에 충전기가 꽂으면은 이건 저속이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가면은 뭐 꽂아요? 400V도 꽂고 그 다음에 800V도 꽂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꽂으면 배터리랑 전압이 맞아요? 배터리랑 전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해줘서 넣어주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이런 거 충전하는 거를 온보드 차죠. 이게 보드 안에 있다. 온보드다. 온보드 차죠. 요게 이제 교류로 들어가는 게 요게 직류잖아요. 그죠? 이 배터리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죠? 교류로 이렇게 얼터네이팅 커런트로 들어오는 거를 직류로 삐리리 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정류자를 달아가지고 삐리리 하게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는 정류 필터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거를 필터링을 탁 쳐가지고 쭉 들어가게. 아무튼가 전압도 바꿔주시고 필터링도 해줘가지고 DC 볼테지로 충전을 해주는 온보드 차저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끝? 현대가 여기서 뭐 했냐? 현대가 여기서 더 나가서 이게 테슬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가 여기서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랑 전부 다 전기 변환해 주는 거잖아. 우리 여기다가 그냥 통합시켜버리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통합 LDC OBD 충전 이거 통합시키면 되겠네. 싸게 만들 수 있잖아. 통합을 시킨 거예요. 통합을 시키는 김에 야 어차피 전압도 변경되고 하니까 여기서 뭘 또 뺄 수가 있어요. 전기를 일방향 원래 이렇게 다이오드가 전기가 이렇게 그냥 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양방향으로 뽑아서 전기를 밖에서 뽑아서 커피포트를 쓸 수 있도록 V2L 기능을 추가를 해준 거죠. 전 세계 최초다 막 이래가지고 나왔던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뭐가 터졌다고 그런 거냐? 이걸 통합했다는 요 통합, ICCU의 I가 통합이라는 뜻이거든요. 통합했다라는 겁니다. 통합한 이 유닛이 뻥 터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뻥 터졌는데 차가 왜 멈춰? 그거지? 그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왜 멈출까요? 뻥 터졌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지. 배터리가 있는데 왜 멈출까, 차가? 이상해요? 여기 뻥 터졌어. 여기 위에 붙어 있는 이 장치가 터졌는데, 얘 배터리 안 터졌잖아. 계속 가야 되잖아. 그죠? 계속 가야 되는데 왜 멈출까요? 아까 얘기한 12V가 방전이 돼서라고? 12V가 방전이 됐는데 왜 12V가 방전이 되면 차가 안 가나? 이게 바퀴가 12V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12V 배터리가 방전되면 왜? 얘 뻥 터지니까 이거 충전이 안 돼. 그죠? 이해가 돼요? 여기서 충전하는 거는 안 되니까 오케이 배터리 방전될 수 있어. 왜 전구도 켜고 컴퓨터도 돌아가고 뭐 다 하니까 그죠? 얘가 죽으면은 얘가 꺼질 수는 있어. 충전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멈춰? 바퀴는 아니잖아요. 바퀴는 얘에서 전기 뽑았잖아. 왜인데요? 삐져서 자동차 중에는 세이프티 장치가 있는데요. 뭐냐면 전기차 만들 때 얘가 좀 위험한 물건이다 보니까 얘는 언제 이렇게 체결돼서 전기가 들어가냐면 12V 배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여기다가 체결 신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서 전기를 모터에다가 공급을 하고 모터의 전기를 끊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해주냐? 12V 배터리가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꺼지면 여기 배터리가 빵빵하게 살아있어도 죽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가 안 되는 바람에 여기서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가지고 옛날에 포드가 큰 리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드 리콜 얘기가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하면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마크 2 이게 이제 아이오닉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정비 이제 고쳐주겠죠. 이거 고쳐주면 문제 뭐냐면 이게 한국처럼 사업소 들어가면 그냥 고쳐서 나오는 게 아니야. 5주 5일에서 5주? 차를 넣어놓고 기다려야 돼. 5주 5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죽겠는 거지. 불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아이오닉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데 이거 바꿔주려면 이제 작살 났습니다. 이거. 그 부품 이게 차 세워놓고 그 대신 빌려주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 빌려주는 차가 없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잘 만든 거네. 잘 만든 거죠. 이런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근데 이건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잘 만든 게 아니라 테슬라가 만든 설계를 따라한 거죠. 그죠?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따라한 거죠. 근데 차 이거 처음 만들어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테슬라를 뭐 너무 칭찬해준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테슬라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현대자동차에서 참고해서 좀 더 잘 만들냐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온 거냐 이거지. 왜 이런 문제가 나온 거냐 왜. 현대자동차에서 자꾸만 아니면 여기다가 자꾸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이거지. 예?
온보드 차저 OBC와 저전압 직류 변환 장치.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테슬라하고 전기차에 다 있는 거예요. 전기차에 벤치마킹이라고 하시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도 다른 전기차도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왜 이게 없으면 안 돌아가. 테슬라도 12V 배터리 들어가고요. 다만 테슬라는 그 V2L로 해가지고 밖으로 뽑아내는 게 아직 사이버 트럭까지 나와야 이제 나오겠죠. 아직 없어요. 테슬라는 단방향이고요. 현대자동차는 양방향으로 세계 최초라고 한 거군요. 그죠? 현대는 왜? 이게 테슬라의 온보드 차저입니다. 보시죠. 여기서 고압으로 꽂든지 집에서 월 차저로 꼽든지 어떤 볼티지가 들어오든지 다 먹어줄 수 있는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변압 정류기가 있는 거죠. 그죠? 다 있는 거란 말이야. 테슬라에는 있고 이미 있고 그것도 그냥 카피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죠? 있는 건데 왜 현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게 세계 최초 막 이러면서 이제 선보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온보드 차저랑 LDC 차저가 OBC와 LDC가 한 개로 합쳐진 거예요. 그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야. 그죠? 합쳐서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는 합쳐서 만들겠다. 대단하죠. 테슬라 안에 두 개가 있던 거 우리는 하나로 합쳐서 만들게. 그래가지고 만들고 여기다가 플러스 세계 최초로 뭐까지 넣은 거예요? V2L까지 넣겠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 통합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빠르게 출시한 거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여요. 저의 뇌피셜이에요. 제가 2년 전에 2년 전이라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2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10만 명이 보셨네요. 2년 전에 예측한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제목에 뭐라고 했느냐? 현대차가 큰일 나는 건 아니겠지. 이게 테슬라는 왜 못하냐? 이게 차에서 차로 이렇게 충전하는 V2V, Vehicle to Vehicle 충전이었거든요. 만에 하나 이거 현대자동차가 잘한 건데, 만에 하나 현대자동차가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제가 주식은 예측해서 잘 못 사는데, 이런 거는 제가 제 예측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계 최초라는 게 잘 되면은 좋은데, 이런 리스크가 존재해서 보통 세계 최초 이러면은 개발을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하냐면, 보통은 세계 최초라고 해서 시도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모듈을 통합을 잘 안 합니다. 이게 통합을 하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통합하면 당연히 비용 절감 되죠. 근데 초반에는 안 돼요. 왜냐면 초반 개발비도 있고 하니까 초반엔 좀 더 비싸지만 롱텀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2개, 3개 만드는 걸 하나로 합치니까 싸잖아요. 더 싸거든요. 이게 논란의 그 드럼 브레이크, 옛날에 드럼 브레이크 썼다고 막 폭스바겐 그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 오토랑 모트 막 이렇게 막 이슈가 막 있었잖아요. 이게 드럼 브레이크가 결국은 원가 절감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용에 이게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훨씬 더 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지금은 이제 초창기 비용은 비쌀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가격이 싸지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비용 절감 때문에 합쳐지는 거 알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복잡성이 2개가 합쳐지면 2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공간도 작은데 2개가 들어가니까 열 문제도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간섭 효과, EMC,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던.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ABS 이런 거 나올 때도요, 분리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자식 브레이크 이런 거 있죠. 그 옛날 것들은 다 분리돼 있어요. 모터랑 펌프랑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 있어. 초반에는 원래 그래야 돼. 그래야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딱 원인 규명을 해서 그거의 개선품이 나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 규명과 대처가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이 됐다는데 근데 뒤에 더 얘기해드리겠지만 해결책이 지금 뾰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가 합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세계 최초라고 해가지고 시도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테슬라에서 만든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드는 건 쉽지. 그러나 이거는 벤치마킹 할 게 없잖아. 자기네가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최초라는 거 좋죠. 그래야 개발의 발전도 있고 하다 그런 얘기 듣는데 최초니까 더 조심했어야지. 아무튼가 검증을 2차 업체 임팩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했다 그러죠. 임팩에서 빡시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1차 업체 모비스에서 갖고 와가지고 모비스에서 또 빡시게 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업체가 갖고 온 걸로 보고서 써서 내 생각 말고 그 업체가 갖고 온 거를 우리 차에 날아서 우리 차와의 문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하는데 기존의 부품보다 이거 최초로 만들어진 거니까
2배, 3배 더 엄격히 하고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10년짜리면은 10년 보증을 한다면 그 가속화 시험으로 10년짜리 테스트를 하는데 20년, 30년짜리 가속화 시험을 해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부품인데 현실은 어땠냐? 테슬라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제일 서둘러서 나왔죠. 전 세계에서 제일 서둘러가지고 EGMP라는 그 플랫폼으로 우리 공용화하겠다. 테슬라처럼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좋았죠. 발표와 방향은 딱 좋았어. 왜냐면 한국은